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발매된 주간조선의 의료 사태 관련해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이번 의료 사태 관련해서 의료계 인물이 아닌 분 중에 이 사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몇 분 있죠. 제가 2주 전에 올린 영상에 이상돈 교수나 여기 이덕환 교수님 이런 분들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올린 이 영상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가 루저가 돼버린 의정 갈등.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이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국정감사에서 의대와 의료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절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국회의원이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불통, 독단, 독선에 빠져버린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으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67%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빈말이 아니었다. 이제 의대생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간절하게 외쳤던 전면백죄하는 공허한 요구가 되고 말았다. 9개월째 지루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서 승자는 없다. 모두가 부끄러운 루저가 돼버렸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K-팝도 모자라 이제는 당당하게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쥔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엉터리 진단을 믿고 비현실적인 돌팔이 처방을 내놓았던 정부의 실패는 몹시 부끄러운 것이다. 국정 철학이라고 요란하게 외치던 정의, 공정, 상식, 자유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역사에 남을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대통령이 37회의 전문가 협의가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과학을 왜곡시킨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 정책에 관한 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의사들에게 정부 관료가 마련해야 할 정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황당한 일이다. 자신들도 만들지 못한 과학적 근거까지 요구하는 행태도 부끄러운 것이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도 안타깝다. 대학도 무너졌다. 학생과 졸업생이 의대 교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 인간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도제식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만 외면당한 것이 아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되면서 대학 규제 제로화를 외치던 교육부도 대학을 업신여기고 있다. 총장이 의대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교육부에 대규모 의대 증원을 요청하는 어설픈 대학의 자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교육부의 동맹회학 금지 지침을 위반한 대학에 대규모 감사팀을 보내 겁박하는 것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의사를 의세라고 경멸하는 보건복지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어설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학생과 전공의도 패배했다. 대학에서 열심히 의학 교육을 받고 수련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은 동기를 잃어버렸다는 젊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절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그런 의대생과 전공의를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악마로 매도해버렸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젊은 학생과 전공의에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헌법에 분명하게 보장된 가장 중요한 권리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 오히려 젊은 학생과 전공의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엉터리 개혁안을 내놓은 정부를 탓해야 한다.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다.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 혜택을 제공해준다고 믿었던 국민은 대규모 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K-의료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 국민에게 지난 9개월 동안의 첨예하고 극한적인 의정 갈등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10년 후에 의사 1만 명을 추가로 배출하기도 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당장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주축이었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버렸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기 위한 파업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한 수련 과정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선택은 개인
개인적으로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에게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복귀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의대에서 교육받고 의사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공의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어버리고 환자를 떠났다는 정부와 언론의 비난은 지나친 것이다. 오히려 전공의에게 힘든 수련 과정을 견뎌낼 동기를 빼앗아버린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을 탓해야 마땅하다. 내년부터 전문의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매년 3,000명 가까이 배출되던 전문의가 내년에는 20% 이하로 줄어든다. 내년 초에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가 576명뿐이다. 올해 초 자격시험 응시자 2,782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심장과 폐를 다루는 심장혈관 흉부 외과의 전공의는 전국에서 6명뿐이다. 내년에 은퇴하는 33명의 전문의조차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간 2만 건에 이르는 심장과 폐 수술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뜻이다. 원래 112명이 배출된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도 12명뿐이다. 의대 증원의 빌미가 되었던 지역병원, 응급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왜곡된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폭시키고 서울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이 전국의 환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경직된 사법 처리가 필수 의료를 고사시키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 남게 된다. 내년에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미래도 암울하다. 당장 내년 3월 신학기에 학기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현재 의대 재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면 신입생도 학기를 시작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의대 2024 학번은 지금까지 대학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교육부도 의대의 내년 개강 여부를 걱정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휴일인 지난 10월 6일 일요일 오후에 직접 발표한 의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 그런 우려가 담겨 있다. 다행히 내년 3월에 학기를 시작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재학생의 휴학, 낙제 여부에 상관없이 2024학번과 강의, 실험, 실습을 함께 수강할 수밖에 없다. 2024학번과의 인연은 대학에서 끝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전공의 수련도 함께 받아야 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함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숙명적인 동료로 지내야만 한다. 결국 내년에 의대 생활을 시작하는 2025학번 의대생들은 평생을 2024학번과 함께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1년 선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현재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3,2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2031년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7,500명이 함께 의사국시를 치른다. 그중 4,300명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고 일반의로 평생을 지내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의 활동 영역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의대에 진학할 때 꿈을 펼치는 일이 만만치 않게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세대의 의대 신입생들의 현실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의대의 갑작스러운 대폭 증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파장도 무시하기 어렵다. 서울대의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대학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단순히 의대 블랙홀 때문에 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몰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자연대와 공대를 비롯한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도 의대 진학을 위해 N수생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카이스트를 비롯해 4개 과기원에서 200명 이상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중도 이탈하고 있다. 입시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여름 서울대학교 1학년 1학기 휴학생은 248명이었다. 2020년에 109명에서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자연계열이 130명으로 52.4%를 차지한다. 대부분 의대 진학을 위한 휴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의 입학 정원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이공계 학과의 중도 탈락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과연 우리 모두를 루저로 만드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를 부정하고 공정정의 상식을 외면하는 개혁은 민주화된 선진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